앞서 국민의힘이 문영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다라고 주장하니까 문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모친상도 챙기지 않았다라고 반론했었죠. 그런데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두 사람이요, 과거 SNS에서 수차례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보시죠. 문영배 소장 대행이 2011년 7월입니다. 어떤 글을 쓰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파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하면서 만화님께 안부를, 만화님. 전혀 친분이 없다면 이렇게 뭐 만화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을 겁니다. 만화님. 부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대행이 바로 댓글을 답니다. 시장님, 2011년이니까 이제 성남시장 될 겁니다. 시장님,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다음이요. 이재명 대표가 문영배 대행에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문 대행이 또 저는 말보다는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답니다. 다음이요. 이번엔 2013년입니다. 이정열 판사가 법원 떠났다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 계시지요? 라는 말을 달았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요, 정치부 이태희 기자가 문 대행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때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셨습니까? 라고 했고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통화를 한 반론 저희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유력 정치인이 아닌 성남시장 시절에 나눈 대화다. 대선 후보가 된 뒤로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다 끊고 SNS도 차단했다. 또 연수원 동기라서 당연히 서로 아는 사이 아니냐, 만화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모친상 얘기는 아까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전이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고 그때는 유력 정치인이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이에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근데 저게 뭐 지금 문영배 재판관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그 법관들은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예. 성향을 드러내거나 뭐 타인들이 이 사람의 어떤 판단을 예단하게끔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형배 이 재판관은요, 거의 SNS 중독자 같아요. 뭐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블로그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합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와 SNS상의 대화에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분은 SNS라는 게 말을 뱉어내는 공간 아닙니까? 뭐 안 하는 SNS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2019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래 그 근무 시간 중에 독후감만 88편을 써냈다. 독후감.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루 이틀 근무한 것 때문에 거대 야당. 모두 잠시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는 한 120 며칠 만에 이렇게 그 결정을 내리면서 또 그 88편이나 되는 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은요, 뭐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고 문영배 재판관 본인이 이제까지 쏟아낸 SNS 상에 증거가 분명히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뭐 적당히 얼버무려 갖고 도망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도망갈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대행의 친분에 대해서 여야는 상반된 입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를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소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의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문영배 그 재판관 같은 경우는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거의 정치권하고 관련이 전혀 뭐 정치적 인사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제가 이렇게 뭐 연락해 본 적은 뭐 서너 번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고요. 정말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은 저는 뭐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신현님 말씀처럼 보통의 판사들이라면 좀 공정성 시비를 염려해가지고 SNS에 좀 글을 잘 안 올리는 게 그동안 좀 많이 봐왔던 모습이긴 한데 2011년에 이재명 대표와 SNS상에서 이런 소통, 만화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소통을 했는데 정치인들과는 교류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또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제4부연수원 동기나 친한 현재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눈팅만 합니다. 눈팅. 예, 한마디로 지금 본인들이 글을 적극적으로 올리기보다는 본인들이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글만 쭉 읽는 것들을 하죠. 왜냐하면 계정은 가지고 있고 보는 것은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영배 지금 그 헌법재판 그 소장 대행처럼 적극적으로 본인의 글을 올리는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지금 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 거의 정치권과 관련이 없고 거의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 사법부의 판사님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우리법 연구회원이 한 3%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3,000명의 3%면 한 3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대 국회 때 이게 최기상 의원, 이수진 의원, 그 이탄희 의원 이런 분들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히 그 우리법 연구회 그 회원이었고 더불어서 30명 중에 지금 문영배, 정계선, 마은혁 거의 30명 중에 10%가 이게 그 민주당의 공천을 그 어떻게 보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금 추천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법원에서 있다가 다른데 변호사를 하다가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수진 판사, 이탄희 판사, 최기상 판사가 바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정치권 인사들은 관계도 안 했고 정치권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 자체가 사법부 내에서 사실상 정치 세력화한 부분에서의 대장, 사실상 회장이 아니었냐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합리적 의심이고 그러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